MZ세대 사원분들, 회사 생활 많이 힘드시죠? 회사 생활 생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흐행형입니다. MZ세대 퇴사율이 높다고요? 입사 후 1년 내에 30%, 2년 내에는 50%가 퇴사한다고요? 회사 생활 많이 힘드시죠? 사회생활 약간 더 선배로서 회사 생활 생존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어 간략히 정리하면요. MZ세대는 밀레니얼 M세대와 제네레이션 G세대를 합친 거고요. 2022년 현재 기준 18세부터 43세가 해당됩니다. 근데 실제 MZ세대 인식은요, 20대와 30대를 말하고요. MZ세대 끝과 G세대의 시작이 사회 초년생, 회사 사원급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MZ세대 퇴사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회사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회사 생활 힘들어하는 MZ세대 사원 직급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회사 생활은 삶은 남의 돈 버는 건 원래 힘들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여기가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편해지냐고요? 아니요. 사기업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힘듭니다. 저도 지금 하루하루 힘듭니다. 회사 생활 조금 더 했지만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나요? 살아야죠.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돈 벌어야죠. 돈 많이 벌려면 뭐 해야 돼요? 사업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 밑에 회사 들어가야죠. 돈 벌고 투자해서 부자 되기 전까지는요, 회사 다니며 돈 버는 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힘든 회사 생활 생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히는 게 좋고요. 최대한 효율적인 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 생활 생존 위에 필요한 세 가지인데요. 이는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력, 멘탈입니다. 아주 강력한 정신력, 멘탈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고 세상은 넓고 양아치 사기꾼은 많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요. 산 넘으면 더 큰 산이 나타나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삶의 길은 원래 험난하고 항시 날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마들로 가득합니다. 나약한 사람은 바로 사기당하고 돈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죽습니다. 이런 사기꾼, 양아치들을 만나기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뭐 중고차 판매, 뭐 인천에 중고차 판매 차 모르는 분이 한번 혼자 가보세요. 아니면 핸드폰 구매, 보험 계약, 뭐 PC 수리, 뭐 이런 거 같은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들 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에도 많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보면 별별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 내 삶,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신력 무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짱이다. 나는 강하다. 누구와 싸워도 이긴다. 승리한다. 목숨 거는 동기어진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할 때는 일과 싸우는 겁니다. 일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일 들어오는 속도와 일 처리하는 속도, 뭐가 빠른지의 싸움이고요. 여기서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일이 계속 들어와. 일 많아 죽겠는데 계속 이렇게 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거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일과 나와의 싸움이다. 한판 붙자. 내가 이긴다. 약간 이런 생각. 그일 들어오는 속도와 일 처리하는 속도의 싸움입니다. 싸움. 이런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 MZ 세대는 정신력 멘탈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상사가 뭐라고 하면 바로 표정 굳으면서 이 정신력 멘탈이 흔들리는 게 눈에 많이 보여요. 상사가 혼낸 것도 아니고 그냥 맡은 업무 얼만큼 했어? 뭐 오늘은 뭐 해?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뭐 물어보고 이거 체크했어? 확인했어? 물어봐도 정신이 흔들리는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반차, 뭐 연차 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오전에 상사가 이거 얼만큼 했어? 잘 되고 있어? 뭐 이거는 확인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답을 잘 못했다. 그래서 정신력이 흔들리고 그래서 못하겠다.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뭐 오후 반차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혼나도 아니면 뭐 뭐라고 해도 상사가 그냥 모르거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뭐 처음에 상사 넌 잘했냐? 너도 못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속으로 그냥 이런 생각, 정신력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상사가 만약 또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뭐 쌍욕을 해. 영화 속에 나오는 깡패 영화에 나오는 그렇게 해도 그냥 속으로 뭔 개소리야. 별것도 아닌 게 이런 멘탈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물론 마음 속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저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냥 겉으로는 이제 또 연기를 해야 돼. 아주 진지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또 진지하게 반성하는 척, 죄송한 척 연기를 하는 이런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배우가 돼야 돼. 배우가. 그래서 배우처럼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
뭐 배우가 별거냐? 뭐 네가 해봤기 때문에 한 거지.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배우도 다 내 밑에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또 물리적으로 뭐 남자면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뭐 물리적으로 싸움해도 붙어보자. 내가 뭐 설마 지겠냐? 지지 않는다. 못 이기면 네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지 않나 같이 죽자. 이런 도끼가 필요합니다. 항상 누구와 뭘로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최소한 지지 않는다. 한판 붙자. 이런 강력한 정신, 멘탈을 각자의 방법으로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책임감.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은 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책임감 없는 사람은요,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손절을 치세요. 손절 쳐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이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주요 포인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책임감이 있어야지만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 생활에서의 책임감이란 뭐냐?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추후 일어나는 모든 결과까지 책임지고 완벽히 마무리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강한 마음가짐. 이게 회사 생활에서의 책임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이제 동료들을 말하겠죠. 동료들. 이 맡은 업무를 스케줄 내에 적정 품질로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즘 MZ 세대 사원 직급들의 문제는 이 책임감 부족입니다. 책임감. 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고 그 과정과 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냥 상사가 시키니까 내일이 아닌데 도와준다라는 마음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본인이 맡은 업무는 스케줄 내에 적정 품질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사수, 부사수 따위는 없어요. 혼자 책임지고 처리해 나가는 본인만의 일입니다. 책임감이 강하면요, 회사 일은 웬만하면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더럽고 고달프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혼자 하든 옆에 물어보서 하든 핸드북을 보든 구글을 찾든 여기저기 연락을 하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스케줄보다 더 빨리 하고 적정 수준 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 안에만 하면 되는데 1, 2주 안에 하고 뭐 또 레슨 앤런도 작성하고 막 이상한 거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바하는 겁니다. 오바. 다만 적정 스케줄 내에 적정 품질 완료는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야근을 밤 12시, 뭐 새벽 3시 잠을 안 자든 주말이든 물불 안 가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본인 일이니까 스케줄도 본인이 짜고 관리하고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일이 없다. 오늘까지 해야 되는 일이 없다. 퇴근하고.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칼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임감 있는 프로의 정신이고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이 일에 대한 책임감,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꼭 가지고 생활하세요. 다음은 열정입니다. 열정. 일에 대한 열정, 이 본인 직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MZ 세대는 일에 대한 열정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이 직무 전문성이 없으면요, 장기 근속이나 고연봉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또 두루두루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본인만의 업무, 직무, 일과 관련된 미천도 필요하고요. 이 직무 전문성을 키우려면 일을 배우고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기는요, 또 이 많지가 않아요. 사원 대리 때밖에 없어요. 사원 대리 때. 입사하고 한 사원들이 하면 8년인데 실제로는 한 5년 정도가 가장 급격하게 업무 지식이 쌓일 시기고요. 그 5년 배운 걸 바탕으로 평생 남은 뭐 2, 30년 먹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차 직원의 업무 지식이 만약에 20년 일한 부장의 업무 지식이 100 정도라고 하면요. 이 70은 5년 내에 사원부터 대리 초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고요. 나머지 30%가 한 뭐 15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년 5씩 이렇게 균등하게 20년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5년 급격하게 쌓이고요. 나머지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원 대리가 아니라 과장부터는요, 관리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업무 지식 증가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물론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을 좀 더 배우고, 뭐 보고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5년 제대로 일을 못 배우면요, 평생 힘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대로 일 안 배우고 회사 생활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꿀 빠는 거 아니에요? 편하지 않나요? 당연히 만 이렇게 해서 회사 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은 꿀 빠는 거죠.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못하면 일을 평균 이하로 하면요. 나중 되면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더 힘들게,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면 그러면은 더더욱 일은 더 못하게 되고 그러면 회사 잘릴 확률도 있고 이직 불가합니다. 커리어도 개판되니까요.
이 업무 지식이 풍부하고 부서 간의 업무 역할, 스코프를 명확히 알고 또 거기에 따른 히스토리와 그 사유도 잘 알아야지만 이 불필요한 일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어. 그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남한테 넘기고 타 부서에 넘기는 이런 경우가 회사 생활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부서 간에도 넘기기도 하고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넘기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잡일, 불필요한 일, 귀찮은 일, 뭐 애매한 일, 부서 간에 애매한 일 이런 거 다 넘기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내 직무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거 다 방어 못합니다. 방어 못하고 일 다 넘어와요. 그럼 일 다 받아가지고 이제 뭐 고통받으면서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하면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흑우 되는 거야, 흑우. 따라서 본인 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잘 알아야 되고요. 잘 알려면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일에 대해서는 동년차, 전국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 이런 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 생활 생존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특히 MZ 세대 사원직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강한 정신력, 멘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책임감, 세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힘든 회사 생활 함께 버텨보시죠. 화이팅입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